여러분 주말과 휴일 잘 보내고 계십니까? 귀한 분 모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 오늘 좀 전화보자 하는데요. 서울 어떤 도시입니까? 서울시장 어떤 사람 뽑아야 합니까? 대한민국은 또 어떻게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정말로 깊이 있는 이야기, 통찰력과 경험, 지식이 응축되어 있는 분 한 분 모셨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김진애 국가건축정책위원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아니, 누가 놀란다고. 여기 단골인데. 왜 그동안 안 나왔느냐. 장관급으로 국가 대통령 직속기구에 지금 이제 위원장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못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왜냐면 나가지 말라는 건 없습니다. 예. 이게 이제 민간위원장이고, 그리고 저는 또 비상근이고, 그러니까 예. 모든 게 자유로운데, 그래도 나가면은 꼭 좀 까다로운 또 이 정무적인 질문들을 하시잖아요. 예, 예. 그리고 또 제 성격상 또 항상 또 터놓고 얘기를 하니까 안 나가는 게 일신상에 좋겠다. 국가에도 좋겠다. 그래서 안 나왔습니다. 국회의원 2번 하셨고 또 서울시장 후보로도 출사표를 던진 적도 있으시고 지금은 이재명 정부의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 네. 와, 거기 위원 명단을 보니까 11개 부처 장관이 다 들어와 있더라고요. 당연직인데. 예. 뭐 제가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다 그거 뭐 유명무실한 겁니다. 그래요. 대통령이 소집을 해야 오지요. 예. 평소에는 뭐 오지도 않고요. 그래서 이제 솔직히 이제 대통령 소속위원회가 대통령의 관심을 안 가지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네. 위원회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희도 이번에는 굉장히 다행인 게 뭐냐면은 그 각 부처의 업무 보고가 12월 달에 다 끝났어요. 저는 솔직히 내 차례는 3월 달이나 돼야 오나 그러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빨리 끝났기 때문에 저희도 1, 2월 달 보고하려고 그럽니다. 와. 그래가지고 보고해서 제가 지금 이제 제 표현에 의하면은 건축혁명 프로젝트를 제가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저도 혁명하게 좋아하니까.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대통령께 보고 드려서 대통령이 마음에 들어 하시면은 이제 아주 기본적인 정책으로 채택이 되면서 예. 이제 여러 가지 또 새로운 미래를 개척할 수 있겠죠. 제가 이제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어떤 일을 하는지는 잠시 후 여러분 짧게 이제 말씀을 제가 이제 직접 전해드리기로 하고요. 대신 대통령께서 이런 중책을 맡겼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의미가 있었을 것 같은데 이재명 대통령도 김진애 위원장이 보면 약간 좀 버겁다 아니면 와 저분 잘 모셔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딱 지금 포스에서 제가 충분히 느끼거든요. 아니요, 이거는 있어요. 모든 사람이 김진애를 무서워합니다. 예. 그러면서 굉장히 필요로도 합니다. 그리고 또 만나면 재밌어 합니다. 예. 그래서 그 여러 가지가 아마 이재명 대통령도 비슷한 정서를 가지고 계실 거고요. 저는 뭐 이건 있어요. 제가 이제 이재명 대통령 13년 전에 솔직히 이제 뭐 성남시라는 작은 도시의 시장이실 때부터 제가 주목을 했었고, 그리고 그때부터 그때 제가 이제 조그만 사단법인에 이제 뭘 하면서 그때 시장들을 모셔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때도 이제 구청장 뭐 다 시장 뭐 해가지고 했는데 그때 7명을 모셨는데 그 중에 한 분이셨어요. 그런데 달랐습니다. 포스가 달랐어요. 예. 다른 분들은 다 뭐 단체장으로 잘하겠다 뭐 이런 포부를 갖고 있다 하는데 이분은 근본적인 정치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포스가 느껴졌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표현을 잘 쓰거든요. 그 프레지덴셜하다라는 예. 표현을, 그러니까 대통령 자격이 있는 사람은 대통령다운 이제 다운 이런 그게 느낌. 있다. 그러니까 그런 야심이 근본적으로 자기 마음속에 있는 사람하고 아닌 사람하고가 얘기할 때가 벌써 다르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그걸 느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런 포스 때문에 제가 굉장히 음으로 양으로 제가 많이 지원을 해드렸는데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제가 이제 3년 전에, 그러니까 4년 전, 지난번에 이제 실패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제가 아주, 공개적으로 여러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네. 지금 영웅서사를 쓰고 계시다, 뭐 이런 얘기 하니까,
굉장히 그런 게 동료가 많이 되신 것 같아요. 네. 좋아하시고 그러는 것 같아요. 사실 오늘 이제 김진애 위원장님 모시고 저희들이 이제 해야 될 일은 답을 가르쳐 주기보다는 좋은 질문을 던지면서 지금 우리는 제대로 준비되어 있는 거 아닌가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영감을 좀 주시려고 하지 않습니까? 영감과 힌트. 영감이라는 표현보다 힌트가 더 좋습니다. 그리고 좋은 질문을 가지시면 답은 여러분들이 만드시는 거거든요. 오늘 이제 여러분들 인터뷰 보시면 서울시장 민주당 후보 누가 최적합인데 어떤 사람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답해야 한다라는 것까지 촌철살인으로 얘기를 하실 텐데요. 그 전에 그렇다고 제가 무슨 뭐 누구한테 명예훼손 당하고 그런 얘기 할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국가건축정책위원회를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좀 맡아달라고 요청한 이유,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또 뭘 하는 것인지 잠깐 설명해 좀 그런데 해주시죠. 이제 이거는 조금 이제 약간만 길게 설명을 하면 이게 예. 20년 전에 예. 노무현 대통령 시대에 건축기본법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때 제가 아주 긴 이름의 건설기술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 위원장, 그게 대통령위원회였습니다. 예. 근데 건축 분야에서 대통령자문위원회가 만들어진 게 그때가 처음이에요. 제가 위원장을 맡았는데 그때 건축기본법 만드는데 엄청나게 노무현 대통령님이 힘을 실어주셨습니다. 안 그랬으면 도저히 안 됐죠. 그 법에 근거해서 국가건축정책위원회를 만들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안타깝게도 그게 2007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임기 말에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뭐 신나게 썼습니다. 그러고도 쭉 18년 동안 존속을 해왔는데 사실은 상당히 조금 이제 유명무실한 게 좀 있었어요. 이제 문재인 대통령 시대 빼놓고는 나머지는 솔직히 이제 좀 대통령의 이렇게 뭐라 그럴까 액세서리로 쓴다라고 그럴까 좀 그런 게 있었는데 특히 윤석열 때는 김건희 뭐 놀이터 같은 식의 좀 그런 게 있었어요. 용산에 어린이 정원 쓰고 이랬는데 근데 이제 지금 그 지방시대위원회 가지고 그 5국 3특을 만들지 않습니까? 네. 근데 실제로 그런 거를 만들어내는 거를 구체적으로 하는 거는 건축이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기획. 또 실제로 이제 우리 지금 건축 산업이 전체 건설의 70%를 차지하는데 지금 이제 굉장히 붕괴되기 직전이거든요. 네. 이걸 어떻게 이렇게 세우느냐. 이게 왜냐하면 건축 산업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산업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특히 안전 문제 이런 거. 그래서 관심이 많으시고 저를 왜 선택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 혼자 해석하기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노무현 대통령님이 이른바 개혁의 씨앗을 20년 전에 정말 진취적인 마인드로 뿌리셨다. 18년 동안 겨우겨우 이렇게 살아남은 거를 이제 진짜 열매를 맺고 이제 진짜 건축혁명을 이루자. 저는 그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 국정 운영 스타일이 진짜 디테일에 강하다. 네. 이런 부분에 우리가 만들었으면 목적이 있었을 텐데 네. 왜 이게 지금 유명무실해졌느냐. 그러면 원래 국가가 건축이라는 것이 사실은 국가의 상징이기도 한데 네. 이런 부분에서 누군가 전략을 세우고 전술적으로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정책은 무엇을 만들어야 할 것인지를 일종의 마스터 플래너가 필요한데 네. 딱 김진애 위원장이 계시니까 이야 한번 맡겨보자. 누님 한번 이거 해주세요. 뭐라고 이렇게. 누님이라고 할 체질은 전혀 아니시고. 예. 뭐 그런 기대가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제가 모든 프로젝트를 다 이렇게 뭐 말할 수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각기 이제 프로세스가 있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에는 뭐 자문도 하고. 예. 또 특히 국토부에서는 이제 솔직히 국토부는 매일매일 현안 사안에 쫓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지금 부동산 공급 대책을 국토부에서 세우고 있는데 솔직히 타성에 젖어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저희는 조금 그 타성에 젖지 않은 새로운 방식을 제안하거나 이런 걸 합니다. 예. 이런 거 같은 게 이제 좀 다르죠. 그러니까 이제 이 민간위원회라고 하는 거는 대통령과 국민 또 정부와 국민 사이를 잇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전문가들을 잘 모아서 솔직히 전문가들이 평소에 아이디어는 많으나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거를 잘 모아서 좀 세련시켜서 대통령께 많이 말씀드리고 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정책의 철학과 가치를 입히는 거 일을 지금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요번에 8기인데 이게 예. 8기의 가치를
거창하게 네. 공간 민주주의라는 거로 공간 민주주의라는 걸로 정했습니다. 했는데, 예. 우리가 K 민주주의라는 거로 해서 뭐 빛의 혁명을 통해서 세계에서 굉장히 각광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특히 올해는 K-팝 데몬 헌터스 때문에 우리 서울이 굉장히 또 유명해지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걸 쭉 생각을 하고 그러다가 제가 취임사를 쓰면서 이제 진짜 공간 민주주의를 만들 때다, 실현할 때다 이렇게 했더니 굉장히 반응이 좋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라는 것부터 해가지고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부터 해가지고 근데 제가 이제 예를 들 때 이렇게 얘기를 들어요. 광화문 광장에 저 오세훈 시장이 바트로총 하는 거 그게 공간 민주주의입니까? 네. 광화문 광장이 누구 겁니까? 네. 전형적으로 하면 금방 알아들었죠. 네. 그다음에 이번에 청와대 복귀를 했잖아요. 근데 청와대 복귀를 한 게 저는 공간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이게 뭐냐, 공간 민주주의의 정말 가장 최고봉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의미, 상징 이런 거를 제대로 쓰고 제대로 회복하는 게 공간 민주주의거든요. 네. 근데 바로 이번에 청와대 복귀하는 게 바로 공간 민주주의의 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런 거군요. 그런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당신 집을 가지고 내가 공간을 꾸미고 이러는 게 이제 주체성을 갖는 게 내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반응이 뜨겁다는 걸 제가 해석을 좀 해드릴까요? 네. 김진애 위원장이 힘이 세기 때문에요. 네. 반응이 뜨거운 거고요. 네. 사람들이 딱 보지 않습니까? 어떤 네. 기관장을 만나면 네. 저 사람 어느 정도 힘이 있지 이런 것에서 이제 반응이 뜨거울 수도 있다. 내용이 물론 좋은 것은 기초이지만 네. 힘이 상당히 강한 분이고 저분이 하자는 거 안 하면 좀 힘들어진다라는 거를 아마 이제 정부 부처에서 잘 알고 있어요. 너무 잘 파악하시네. 예. 제가 실세라고 소문났어요. 건축계나 이 건설계나 이런 데는. 근데 그건 뭐냐면은 솔직히 노무현 대통령 때 건축기본법 만들 거라고 누구도 생각 못 했습니다. 네. 그때 건축공간연구원도 만들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아무리 대통령, 그게 어떤 거냐, 건축기본법을 국토부에서 반대했었다니까요. 얼마나 웃기는 작자들입니까? 네. 국토부가 건축을 반대했던 시대입니다. 그때는 뭐냐면 토목의 시대였기 때문에 이걸 만들면 자기네들 힘이 약해진다. 이런 것 때문에 은근히 방해하고 막 그랬는데 그거를 뚫고서 만들었으니까 네. 야, 참 독하다. 그런 소리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뭔가 해낼 것이다. 뭐 이런 생각들이 있죠. 이제 똑하다는 그 공직자들의 말은 잘할 것이다. 근데 우리는 힘들겠는데 맞아요. 결과적으로는 공간민주주의가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네. 성과로 이제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요. 이재명 대통령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제 실제로 6개월 국정 운영하는 거 보니까 야, 세상이 진짜 바뀐다는 생각 드시는지요? 아직도 좀 더 봐야 한다라고. 아니 뭐 더 당연히 이제 5년 동안 계속 힘드실 거고요. 예. 계속해서 일하실 거고 그러는데 제가 안 그래도 오늘 오면서 이제 요새 이제 DJ 생각도 많이 나고요. 네. 노무현 생각도 지금 이제 많이 나고 그러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 제가 오늘 조금 영어를 쓰겠습니다. 예, 예. DJ는 정말 great mind예요. 예. 이분은 정말 생각에 있어서나 철학에 있어서나 행동에 있어서나 great mind라는 예.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은 사실은 철학자입니다. 예. great thinker예요. Great. 사실 thinker. 그냥 노무현 대통령도 뭐 행정수도라든가 뭐 예. 여러 가지 혁신도시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것도 했지만 그분은 근본적으로 철학자 사상가예요. 예. 노무현 대통령은. 그러니까 그분이 만드신 것들이 많이 이렇게 전파되는 이유가 그분이 싱커로서의 파워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 그런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다가 이재명 대통령한테 뭐라고 내가 표현을 해야 될까라고 하다가 궁금합니다. 궁금하죠. 예. Great doer. 두어. 아. 네. Great D-O-E-R. 예. Great doer. 이게 실천가입니다. 액티비스트 뭐 이런 의미. 뭐 이게 액티비스트 하면은 그 시민운동가로 생각을 하니까 예, 예. 두어라는 와. 건 실제로 행하는 거예요. 예. 이거를 하는 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DJ가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서생의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의식을 가져야 예. 된다. 라는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서생의 문제의식도 당연히 가지고 계시지만 이 상인의 현실 인식, 그러니까 세상을 실제적인 걸 행함으로 해서 이거를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강하시고, 그리고 제가 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이제 그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렇게 미리 다 갖춰놓고서 뭘 한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된다. 아니 이 세상에 완벽한 정책이란 없습니다.
그런데 완벽한 외교라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뭔가를 해내면서 거기에서 뭔가를 하나하나를 더 많은 걸 만들어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이제 learning by doing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doing을 함으로 해서 거기에서 배우고 그 앞으로 또 더 나가고 하는데 저기 이재명 대통령은 딱 그분이었어요. learning by doing. 외교를 진짜로 하면서 막 트럼프 구워삼고 여기저기에서 뭐 윽박지르기도 하고 또 뒤로 기대기도 하고 이러면서 외교를 배워가시면서 실제로 그거를 하면서 이걸 성과를 낸다. 그레이트 두어라고 표현하시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와. 제가 처음 듣는 아니 다만 엄청 말입니다. 좋은 말입니다. 두어라는 게 영어로 실제로 있으면 실행자입니다. 그 실행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액티비스트. 액티비스트는 이제 시민운동이나 이런 데서 많이 쓰는 거고. 행동주의자 뭐 이렇게. 두어라. 아니, 그러니까 두어라는 건 실제로 행하는 자예요. 이거는 뭐냐면 아는 것도 행하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이제 굉장히 제가 열심히 생각해낸 말이에요. 와. learning and doing이라고 조금 전에 learning by doing. 함으로 해서 배운다. 거기서 배운 걸 그 다음에 다시 또 여기서 learn은 이제 L자 사운드의 learning이고 running은 아니고 뛰는 건 아니고 배우면서 또 행하고 행하면서 또 그 다음 거 하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는 지금 이제 이거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에 이거를 보시면 처음에 그 라이브로 할 때 국무회의를 라이브로 할 때 다 같이 저거 되는 거야 막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 거기서도 물론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타운홀로 가시잖아요. 타운홀 하고 그래. 업무 보고도 해보자. 사실 업무 보고 할 때는 주변에서 엄청나게 말렸거든요. 그리고 위험 요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지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요번에 또 배운 게 또 있으니까 6개월 뒤에 배워서 다시 한번 점플릭스 2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국정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모든 거는 우리 인간이 잘하는 것도 그렇고 저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 너무 또 뭐 한다고 그러는 거 아닌가 실제 몰라. 있는 대로 평가해드려야 된다고 저는 보죠.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저는 왜 그 대통령은 뭐 하늘이 내린다 이런 말 되게 싫어하거든요. 저는 하늘이 내린다는 말을 너무너무 싫어해. 그런데 저는 이재명 대통령을 제가 항상 표현하는 게 땅에서 자라는 나무다. 저도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약간 기계적으로 기자 출신이니까 뭔가를 추앙하거나 좀 대단히 위대한 사람으로 표현하는데 우리가 좀 주저주저하지 않습니까? 알죠.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저는 요즘 그냥 과감하게 무조건 믿고 가면 된다. 아니 그런 거 안 돼요. 그러시면 그러면 안 돼. 뭐 저는 그렇게 하려고요. 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래요? 저는 무조건은 아닙니다. 저는 뭐 항상 돌다리도 두들기고 또 저거 하고 또 제가 뭐가 있으면은 또 뭐 이렇게 좀 말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게요 땅에서 자라는 나무는 하늘이 어딘지 모르기까지 자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그 동화에서 나오는 왜 콩나무 있죠? 콩나무 막 콩에서 자라가지고 하늘로 막 가면은 거기 열매가 막 열리잖아요. 거기서 얼마나 많은 게 열릴지를 모르는 그러니까 그런 정말 콩나무 같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어떤 선물이 더 있을지는 그건 모릅니다. 국정 운영을 하면서 실제로 자기 진화 발전하는 걸 많이 느끼시죠? 그럼요? 그런 제가 14년 전에 본 이재명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본질은 있지만 그렇지만 엄청나게 달라지고 지금 5년 전하고 봐도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갖춰져 있는 역량이 대통령이 되면은 드러난다. 그걸 어떻게 국민들을 위해서 잘 쓰임새 있게 다룰 것이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아예 자기 진화를 계속 이렇게 한다는 느낌이 있어서 약간 겸손한 표현일 수도 있지만 정말로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대단하고요. 뭐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걸 제가 3가지 능력으로 표현을 하면은 첫 번째는 역시 통찰력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을 파악하는 능력. 이거는 노무현 대통령도 갖고 계셨던 거예요. 그다음에 2번째는 그 액션으로 아까 얘기한 doing으로 바로 옮길 수 있는 능력 이건데 그거는 사실은 다른 대통령도 조금 그런 게 모자랐어요. 노무현 대통령도 그런 거 좀 저기 한 게 있고요. 3번째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미움받을 용기, 욕먹을 용기 이거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보통은요, 누구도 욕먹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미움받으면 누가 좋아합니까? 근데 이제 보통은 미움을, 근데 DJ는 평생 욕을 먹었잖아요. 미움받고. 그런데도 이제 그걸 하고 큰 거인으로 나셨는데,
노무현 대통령님께서는 사실은 요걸 굉장히 많이 먹으면서 약간 노무현 대통령이 성격이 E인 것 같지만 약간 I 같은 성격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약간 그것 때문에 움츠러 드셨어요. 네.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그게 왜냐하면 그게 그만큼 욕먹을 용기가 조금은 부족했다는 뜻이에요. 네. 저는 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 훨씬 더 치고 나갔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오히려 지금 이재명 대통령처럼 오픈하고 더 보여주고 물론 그때 SNS 시대라 그러면 달랐겠지만 네. 훨씬 더 그리고 국정에 있는 거 뭐 사방에다 뿌리고 더 그랬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거에서 좀 소극적이었는데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은 뭡니까? 그 자신이 내가 하는 게 다 잘해서가 아니에요. 이게 하나의 과정이다. 그리고 국정은 우리가 같이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모자란 거는 보여주고 우리가 잘한 건 또 보여주고 이러면서 그거 하다 보면 욕도 먹고 미움도 받지만 그걸 드러내겠다. 그 용기가 이재명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일 수 있는 저는 아주 최고의 네. 퀄리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기 이전의 대한민국과 취임하고 난 뒤의 대한민국은 완전히 달라지는 길로 접어들었다. 네.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 이후에 누가 집권을 하든가 이제 대한민국은 이 패턴으로 갈 역사적 대전환기의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뭐 역사는 항상 퇴행합니다. 예. 자칫하면은 어떻게 역행할지 모릅니다. 그거는 예.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있어요. 저기 이재명 대통령의 스타일이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재명 스타일은 지금처럼 이제 회의도 라이브로 하고 그러지만 모든 대통령이 그럴 필요는 또 없어요. 왜냐하면 또 이제 다른 저는요, 솔직히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제가 노무현 대통령 퇴임하시기 한 2주일 전에 처음으로 독대를 한 적이 있어요. 처음으로. 그때 딴 때는 다 여러 있는데. 그때 제가 이제 위로를 드린답시고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뭐 정권은 창출은 못했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제도와 정책을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그거는 앞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랬거든요. 말장 꽝이더라고. 그 다음에 이명박이 오니까. 예. 그게 정확하게 어떤 거냐. 세종시. 예. 세종시 해가지고 그 수도는 아니더라도 행정도시로 해가지고 한다고 하니까 저는 이건 그대로 갈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명박 오더니 다 뒤집잖아. 네. 그래가지고 무슨 그때 무슨 무슨 지식도시인가 뭔가 해가지고 바꾸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바뀌면은 여러 가지가 바뀌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스타일은 좀 바뀔 때 이제 저기가 달라지게는 해야죠. 그 대신 이제 우리의 국민의 눈높이가 상당히 올라갔기 때문에 그 올라간 거로 더 보게 되죠. 그거는 뭐 확실하게, 그러니까 뭐 차기에 또 다른 리더가 나온다 그러면 또 그거에 맞춰서 하게 되긴 하겠죠. 근데 이재명 대통령 같은 분은 잘 안 계실 거예요. 그렇죠. 저는 그럴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땅에서 자란 나무라고 표현하셨는데 실제로 하늘에서 내려준 국민을 위한 선물이다. 이런 분도 실제로 진심으로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 하시죠. 저는 하늘에서 내려온 거 싫어. 어쨌든 좀 냉정하게 봐주시는 분도 있고 또 저희들처럼 감정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너무 잘하니까 정말로 대한민국 국군이 이제 융성하는 일종의 이제 그 출발 지점에서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님 또 하나가 한 가지 퀄리티만 더 한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님은 당장 오늘 저녁에 무슨 일이 가령 외환 위기가 갑자기 있다. 네. 그래도 주무실 스타일이에요. 5분 만에 주무시고 다시 2시간 자고 일어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지? 그리고 딱 하실 그분이에요. 저는 왜냐하면 그게 뭐냐면 어떤 실패가, 제가 지금도 우리 사회가 어떤 위기가 닥칠지 모르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다 까발려서 얘기하면 너무 힘드니까 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외환도 그렇고 또 트럼프의 위기도 이거 만만치 않은 거고요. 또 국제적으로 전쟁 위기도 있고 여러 가지 등등이 있어서 여러 가지 위기가 어떻게 닥칠지 모르는데 저는 그 위기에도 잠을 잘 수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딱 일어나서 그 다음에 이걸 헤쳐갈. 저는 그거를 제가 믿을 수 있어서 이재명 대통령을 믿습니다. 중심과 강단이 있다라는 그렇습니다. 거고 네. 이제 이성적으로 그러니까 판단한다. 정말 우리 그 좋은 속담이 있잖아요. 뭐가 있어도 있어도 우리는 헤어날 구멍이 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거를 찾아내실 분이에요. 저는 그래서 그게 위기에 엄청나게 강하다고 하는 그게 성격이 긍정적인 것도 있지만 낙관적인 것도 있지만 위기 자체에서
왜 힘을 더 발휘하는 사람이 항상 있어요. 위기 때 더 힘을 발휘하는 사람이 있는데 대통령께서 그 쿠데타의 밤에, 계엄의 밤에 네. 그렇게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쿠데타 있는데 와이프한테 저기 운전하라 그러고 오면서 라이브 키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인사도 안 하고 내리고. 인사도 안 하고 내리고. 영부인은 엉엉 울고. 글쎄 말이에요. 네. 그런 이건 어떤 위기에서도 이건 내가 해야 될 일을 한다라고 하는 뭔가 평소에 대비된 것도 있지만 그런 강단을 가지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제가 그리고 뭐 그동안 헤쳐오신 여러 가지 위기들 보면은 그런 점에서 믿어진다는 게 있습니다. 그게 아마 국민들한테도 상당히 신뢰감으로 갈 거예요. 기대 이상으로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면 기대했던 만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아니, 그러니까 다른 건 다 잘해도 외교만큼은 다들 걱정했잖아요. 예. 근데 외교에서 지금 점수가 제일 위잖아요. 예. 그러니 뭐 엄청나게 잘하시는 거지. 연초에 또 이제 중국에 이제 방문을 하시거든요. 네. 중국 쪽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네. 2026년 첫해 해외 국빈 방문은 무조건 이재명 대통령이어야 된다는 게 중국 당국의 요청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요. 그 정도로 인기가 당연하죠. 지금 좋습니다. 당연히. 왜냐하면 그게요. 왜냐하면 지금 저도 솔직히 경주 에이펙 할 때까지는 그냥 조심조심 하면서 그냥 혹시 무슨 일 터지는 거 아닐까 막 조심조심 하면서 봤는데 이제 경주 에이펙 끝나고 나서는 저도 이제 마음 편안하게 예. 전체적으로 다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왜냐하면 그게요. 이제 그 왜 아까 그 얘기하시잖아요. 제가 왜 건축계에서 지금 다 제가 공간 민주주의 하면 다 본다고 그러시잖아. 예. 그것처럼 왜냐하면 제가 실세이고 뭔가 할 것 같은 거야. 예, 예. 마찬가지로 국제 세계에서 예. 지금 이재명 대통령 자 트럼프를 상대로 해서 저런 딜을 했어. 야 저렇게 간 다음에 그다음에 기다릴 줄 아는 지혜까지 있어. 이 사람 간단히 볼 일 아니네. 친해야 예. 되겠다. 예. 다 와가지고 다 얘기하고 와주십시오. 뭐 며칠 기다려서 만나고 가고 이러잖아요. 그게 인물의 힘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만 하더라도 한 2-3시간 하면 좋겠는데 오늘 본류로 제가 들어가야 되는데 다른 얘기가 더 재밌어가지고. 아니 무슨 이거 무슨 뭐 이토록 서울 팔러 나왔더니 이토록 서울은 안 하고 이토록 대한민국하고 이토록 이재명 하고 계시네. 아니 이토록 서울은 엄청 발릴 겁니다. 아마 이제 이토록 서울 이야기를 제가 마지막에 좀 하려고 하고요. 마지막에? 아니 서울을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분, 네. 서울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울을 어떻게 하면은 더 발전시킬 것인지 매일 고민하시는 분이 바로 김진애 우리 자면서도 고민합니다. 네. 국가전 건축정책위원장님이신데 네. 그래서 서울시장까지 출마를 하시겠다고 이제 뜻을 폈던 적도 있었고 2번이나 했죠. 예. 네. 서울이 왜 그렇게 좋습니까? 오늘 후보 이야기도 좀 해야 하고 왔는데 아니 이제 뭐 이거는 이런 거예요. 일단은요 제가 모든 사람한테 얘기하면 최고의 도시가 뭐냐고 어디냐고 자꾸 저한테 물어보면은 제가 항상 그래요. 최고의 도시는 당신이 지금 살고 있는 도시입니다. 네. 아무리 문제가 많고 뭐가 있어도 내가 살고 있는 도시가 최고의 도시예요. 그리고 최고의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서울은 뭐 하여튼 객관적으로 보나 주관적으로 보나 너무 재밌는 도시예요. 네. 일단 제가 너무 왜 좋은지 얘기할게요. 일단 너무 복잡해. 복잡해서 좋습니까? 문제가 너무 많아. 네, 예. 그다음에 가능성도 너무 많아. 네. 그다음에 재미도 너무나 있어. 그다음에 이 안에 그냥 얽히고 설킨 게 너무 많아. 그다음에 사람들이 또 너무 재밌어요. 네. 그러니까 그다음에 역사의 이야기 저는 표현을 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야기가 많은 도시고 이야기를 많이 만들 도시는 굉장히 좋은 도시입니다. 네. 서울이 바로 그겁니다. 야. 제가 이번에 이토록 서울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게 솔직히 요 가운데다가 오늘 저의 정서는 이거예요. 이토록 가운데다가 제가 밑줄을 긋고 네. 이거는 독자가 완성시켜주는 제목이거든요. 풀샷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뒤에 이제 화면까지 화면에 나오게. 예. 이토록 서울에 예, 그 제가 밑에다가 예. 밑에다가 밑줄을 그어놨어요. 예. 그게 뭐냐면 제 뜻이 예. 이건 내가 완성하는 책이 아니다. 예. 서울이 내가 완성하는 책이 아니듯이 이거는
독자들이 거기다가 채워주셔야 된다.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채워야 되는데 요새 공모까지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뭐 가령 어떤 기자는 이래 이토록 내년 6월이 기다려지는 서울 뭐 이런 식으로 말을 재미나게 생각하고 계세요. 아니 상투적으로 하면 이제 이토록 아름다운 서울 이런 거는 뭐 누구든지 이토록 할 수 있는데 근데 저는 이제 또한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로 하면 이토록 이야기가 많은 서울 이것도 듭니다. 그러니까 이야기가 많은 서울은 이야기가 있는 도시는 무한한 잠재력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그리고 제가 진짜는 나중에 얘기 드릴게요. 자, 진짜는 그럼 서울시장 누가 되면 좋은지 뒤에 이제 얘기를 하고요. 네. 이토록 서울에 대해서 이토록 아름다운 서울, 이토록 귀한 서울, 이토록 두근두근한 소중히, 서울, 예, 이토록 알싸한 서울, 이토록 설레임 가득한 서울. 이토록 기괴한 오세훈의 서울 뭐 이런 거. 그래서 요새 공부하니까 재밌는 게 너무나 많이 들어와요. 이토록 천당과 지옥이 공존하는 서울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될 것 그렇습니다. 같고요. 그렇게 시청자 해서 여러분들도 어떻게 이토록 뒤에 이 말을 붙일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네. 이번에 이 책을 내신 게 지금 몇 번째입니까? 와, 책은 뭐 1년에 한 번씩 냅니다. 거의 한 30권 썼으니까 제가 뭐 한 1년에 한 번씩은 걸로는 쓰는 편이에요. 야, 그러니까 MIT에서 이제 여성으로 최초로 박사학위를 받고 그렇진 않고요. 아니 MIT가 아니고 대한민국 여성으로는 아마 유학 가서 박사학위 받으면 꼭 그렇지도 제 선배도 있습니다. 네. 다른 과지만. 아니 그러니까 건축과에서 이제 어쨌든 이제 건축학자, 건축가, 도시기획자, 도시설계자, 뭐 삼본 신도시는 아예 이제 손수 다 이렇게 이제 도시계획을 해서 지금도 가장 살기 좋은 도시가 어디냐 하면은 그 뒤에 있는 산 이름이 뭡니까? 그 수리산. 수리산 앞에 있는 그러니까 그 도시를 분당은 보면 제일 비싼 도시지만 예. 삼보는 값은 제일 싸지만 살기 좋은 도시거든요. 그 기획을 이제 직접 다 하셨으니까 네. 도시의 설계자, 기획자 뭐 이제 이런 별칭을 갖고 계신데 이번에 이제 이 책을 썼던 배경 또는 요 이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몇 가지가 있어요. 처음은 이게 이제 3년 전에 예. 제가 송영길 후보하고 경선하고 제가 이제 떨어지고 난 다음에 송영길 후보도 이제 좀 뭐 안 됐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너무 속상해서 쓴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첫 번째는 오세훈 디톡스를 위해서 썼다. 오세훈이 하고 있는 꼴을 너무너무 한심해서 그걸 디톡스하기 위해서 쓴 게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있습니다. 솔직히 민주당에서 서울시장이 되겠다는 분들이 너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네. 제가 뭐 누구라고 거명은 안 하겠습니다만은 솔직히 도시에 대해서 생각을 잘 안 하고 준비도 안 돼 있고 공부도 잘 안 하고 그래서 제가 되도록이면은 다음 서울시장 되기 전에 책을 하나 내서 사람들이 좀 공부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점에서 그래서 쓴 것도 지난 3년 동안 굉장히 부지런히 사이사이에 써서 낸 거고요. 사실 조금 아쉬운 거는 이번에는 이제 동네하고 사람하고 서울시장만 가지고 썼는데, 세 개만 가지고 썼는데, 사실 하나를 더 정책이 들어가야 되는데, 정책은 뭐 들어가면 책 안 팔린다고 뭐 하도 창비가 뭐라고 그래서 정책은 뺐고요. 정책은 이제 제가 따로 가지고 있고요. 그래도 정치까지 빼자고 그랬는데 제가 그거는 이제 막 우겼어요. 왜냐하면 도시라고 하는 거는 공간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다. 정치가 엄청나게 중요하다. 특히 민선 시장 시절에는. 그래서 정치까지 넣어서 이 3차원이 이제 좀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3부에는 이 책이 이제 서울시장 이야기가 아닌데 역대 서울시장, 지금 현재 서울시장을 하고 있는 최고의 최악의 시장이 누군지에 대한 정리도 있고 앞으로 서울시장이 되려는 사람도 이 책을 꼭 좀 봐야 한다. 책에 대한 홍보가 아니라 정말로 한 도시를 설명해내는 통찰력 있는 학자 출신 현장 지금은 기획자가 이제 내놓는 저는 아니겠죠. 학자 인정은 한 번도 없어요. 학자가 아니고 그럼 실무자죠. 실무자라고 하기에는 현장 실무자죠. 근데 건축가가 실무자지 무슨 그래도 경험과 지식 물론 이제 총량으로 공부는 좀 보면 했고 가르치기도 했지만은 저는 학자 인정은 한 번도 저는요 그럼 제가 정치인이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뭐 정치인은 당연히 정치인이고 시민이죠. 뭐. 지금 현재는 그러면은 국가건축정책위원장이면 행정가입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리더죠. 리더. 그냥 하도 뭐라 그러시니까. 근데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잘 이렇게 이제 다루었는데 의외로 서울시장 했던 사람들이 오랫동안 시장직을 수행한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은 이제 예전에 그 한성 시대에는 그때는 이제 기록이 10개월도 못 쳤어요. 예. 자꾸 갈아 끼워요. 그때는 뭐냐면 이제 관직인데 통과 의뢰를 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무부 장관이 되기 전에 예, 예. 서울시장직을 한번 거친다. 뭐 예. 이런 식으로 했고요. 그리고 그때는 이제 한양은 별 변화가 없었으니까. 근데 관선시장 시절에도 4년을 채운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4년을 채운 사람이 유일하게 그 악명 높은 김현옥 아니면 연보현 뭐 이런 4명 정도밖에 없고 평균 2년밖에 안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민선시장에 와서 뭐 4년씩 임기가 이제 임기가 딱 주어졌으니까.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고건하고 이명박이 4년 했고 네. 그다음에 지금 오세훈이가 한 8년째 하고 있는 뭐 거고. 또 중간에 하다 그만두고 또 나왔고. 박원순 시장이 9년 했고. 예. 그리고 길게 그렇게 했는데 저는 그 시장을 길게 할 필요 없다는 생각은 많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오히려 이렇게 딱 부러지게 자기가 어떤 걸 가지고 뭐 한 4년 해도 충분하지 않나. 왜냐하면 저는 시장직을 충실하게 한 사람이 저는 고건시장 참 잘했다고 생각하고요. 네, 예. 다 잊어버렸지만 서울의 미래 개발 또 서울의 시스템, 서울의 복마전을 없앤 사람이 고건입니다. 아, 굉장히 청렴도가 높아졌어요. 그럼요. 예. 그때 다 만든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오세훈이 다시 복마전을 복귀를 예. 하고 있지. 저 한심하기도 짝이 없어, 정말. 거기다가 이제 이명박 시장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시장이 너무 이렇게 사업을 위주로 해서 하는 시장은 좋지 않은 시장이라고 생각하는데 예. 그래도 제가 이명박 시장을 평가하는 거는 뭐냐면은 이 양반이 도시를 문제를 어떻게 하든지 근본적인 걸 고쳐보려는 노력을 했어요. 네. 그게 대중교통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명박이 대중교통 체계를 도입한 거는 그건 정말 잘한 거예요. 엄청난 반대가 있었는데 정말 잘한 거고 지금까지도 운행이 되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뉴타운 같은 건 재앙이죠. 근데 뉴타운은 접근은 좋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사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조금 크게 해서 도시의 인프라까지도 생각을 해보자. 그런데 이제 너무 쾌도난마로 해보려고 너무 많이 지정했던 게 네. 문제였죠. 근데 그리고 박원순 시장은 초기는 너무 잘했어요. 그리고 저는 서울의 패러다임을 바꾼 사람은 유일하게 박원순 시장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근데 박원순 시장은 제가 이제 1기, 2기 다 좋았는데 3기를 안 하셨어야 돼요. 아. 3기쯤 되니까 일단 너무 늘어지고 예. 그다음에는 말하자면 이렇게 활력이 없어요. 예. 그다음에 이제 박원순 시장은 이제 하여튼 체질 자체가 개발에 대한 좀 안티가 있으셔서 네. 왜냐면 저희가 그때 굉장히 많은 제안을 하고 앞에서는 오케이 하시고 그러다가도 갔다 오시면 또 달라져 계시고. 그러니까 병행을 못했다는 거죠. 못하는 거예요. 이게 예.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그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사람은 자기 생긴 대로 일한다. 아.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명박은 사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서울시장을 시장처럼 그야말로 사업처럼 예. 했고 사장처럼 했고 그 박원순 시장님은 시민운동가처럼 네. 했고 그래서 사람의 도시, 시민의 도시를 만드는 거는 성공했으나 정말 또 필요한 거를 잘 못하신 거 있고 그러면 오세훈은 뭐 하느냐? 오세훈은 타고나길 또 흥미진진한 눈으로 보고 아니, 계세요. 너무 재밌게 지금 듣고 계신데 그래서 질문으로 바로 들어갈게요. 그래서 타고나기를 예. 또 타고나기를 그리고 그동안 행해온 게 뭐냐면은 겉멋이에요. 이 사람은 겉멋으로 세상을 살아. 그 질문 드리겠습니다. 역대 최악의 시장 누굽니까? 오세훈이죠, 당연히. 그리고 그게 현재 시장이라는 게 얼마나 한심합니까? 그게 뭐냐면은요, 오세훈은 제가 얘기한 대로 고건이 만든 시스템도 깨부셨고, 네. 복마전을 다시 그 세운상가, 종묘 앞에 개발이나 이런 데서 보면 한호건설 문제, 희림 문제, 이게 복마전을 다시 복귀시킨 거거든요. 네. 그것도 다시 복귀시켰죠. 그 다음에는 이명박한테도 제대로 못 배웠어요. 이명박의 황태자로 등장을 했으나 이명박한테도 이걸 못 배운 게 이명박도요. 얼마나 이런 또 칭찬하는 줄 알라.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냐 하면 이명박도 돈을 뚝섬 앞에서 벌면 벌었지. 거기서 초고층 세우면 세웠지. 종묘 앞에서 돈 벌라는 생각을 안 했거든요. 이명박은 이명박도 안 건드린 종묘를 건드리고 자기가 앞으로 대통령을 하겠다는 꿈을 꿨고
바보 아니에요. 나는 오세훈이 정말 바보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던데요. 예를 들어서 뭐 기업 또는 뭐 업자들하고 가깝다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그 업자가 돈을 버는 것은 그래도 절차의 투명성을 최대한 확보하고 네. 그리고 결과적으로 뭐 누가 그 돈을 좀 벌었다라는 것은 그나마 좀 양해할 만한데 이거는 아예 업자를 앞장세워서 아니. 거기에서 네가 다 해먹어라 이렇게 이거는 하면서 절차를 만들어 주는 것 같다는 게. 백번 토론에 가서 정확히 얘기하네. 도시에는 디벨로퍼가 꼭 필요하고요. 예. 그 사람들은 항상 그러니까 먹고 튀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네. 그 사람들을 잘 이용을 해가지고 좋은 거 만들고 여기서 운영도 잘하게만 그게 시장이 하는 역할이거든요. 네. 그런 걸 못하는 거야 오세훈이. 네. 그럼 못하는 이유가 뭐냐? 더군 종묘 앞에서 뭐에 물린 거 아니냐? 이게 의심이 드는 거죠. 네. 그게 한호 아니냐? 한호건설 아니냐? 네. 이런 생각이. 아니 저는 지금 오세훈 시장이 특히 종묘 앞 개발 가지고 하는 거 보면은 이건 좀 이상합니다. 예. 이게 수상해요. 상당히 수상해서 이거는 뭐 파고 봐야 되고요. 아까 얘기로 돌아가서 박원순 시장이 시민의 도시, 사람의 도시라는 이 패러다임을 만들었는데 오세훈은 그것마저도 못 지키고 네. 있어요. 왜냐하면 시민의 도시, TV에서 없애버리고 시민단체 다 쫓아버리고 그다음에 정말 왜냐하면 그 오세훈 시장이요. 오세훈의 겉멋 때문에. 네. 그다음 겉멋에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것도 겉멋에 들어갑니다. 네. 대통령이 돼서 하고 싶은 건 없어. 근데 대통령을 하겠대. 그게 겉멋 아니면 뭐예요? 네. 그것 때문에 우리한테 안 되는 게 뭐냐? 도시의 가장 중요한 기본인 안전이 지켜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전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이 사람 한강버스 하는 거 순전히 허용이에요. 예. 순전히 겉멋 때문에 하는 거고 거기 들어와 있는 업자 때문에 하는 거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두 번째 정말로 도시에서 지금 우리 서울에서 필요한 본질이 있거든요. 지금 서울에 가장 지난 4, 5년 동안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양질의 주택, 더군다나 특히 싼 주택이 필요한 네. 거예요. 하나도 안 해. 그러면서 자기는 다 했대. 뭘 다 했는 줄 아세요? 허가만 냈어요. 이 사람은 허가만 내면 된 줄 알아. 왜냐하면 허가 내고 조감도가 나오면 신문에 나오면 자기가 한 거야. 문제는 그게 안 지어지는데 어떡합니까? 왜 안 지어집니까? 시장에서 그게 너무 비싸게 되거나 아니면 지금 하면 팔리지 않고 그러니까 안 지어지거든요. 시장은 그게 실천에까지 이르러지게 해야 되는데 뚜어를 해란 말이야. 뚜잉을. 네. 허가만 하면 되냐고요. 허가하고 맨날 조감도만 들고 나오면 되냐고. 이게 도시의 본질적인 문제들을 안 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정말로 서울의 미래를 생각 안 해요.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제가 이제 많이 하는데 네. 오세훈의 서울의 모델이 뭔지 아세요? 이 사람은 외국 도시예요. 파리에 가면 뭐 가져오고, 런던에 가면 뭐 가져오고, 동그라미 가져오고 이러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의 가장 큰 모델이 어디냐 하면 싱가포르. 네. 싱가포르는 뭐냐면 도시국가 아니에요. 관광으로 먹고 사는 데입니다. 근데 관광으로 먹고 사니까 관광에 엄청난 투자를 해요. 싱가포르이. 그런데 그렇게 했으면 좋은 걸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오세훈이 만든 건 영화에도 안 나와요. K-pop 디먼 헌터스 보세요. 오세훈이 만든 건 하나도 안 나와. 박원순이 만들고 고건시장이 만든 낙산 성곽만 쫙 나와요. 왜냐하면 오세훈이 만든 건 다 날림이에요. 사진만 하나 잠깐만 찍으면 끝나는 거. 거기가 진정한 랜드마크가 될 수 없는 거. 이런 거를 만드니까. 아니 오세훈 시장이 만든 DDP 5천억이나 들여가지고 한 거 왜 K-pop 디먼 헌터스에는 안 나오는 겁니까? 그거는 서울에 있을 건축물이 아니거든요. 네. 그 우주선이 달나라에 가 있건 인천에 가 있건 베이징에 가 있건 아무 상관없어. 근데 서울 게 아니에요. 그런 거를 만드는데 그리고 자기는 좋대. 그걸 갖다가 더군다나 외국 건축가를 통해서 그러니까 맨날 나는 정말 왜냐면 이거는 있습니다. 조금 감수해 주십시오. 네, 예. 저는 겉멋 있는 사람을 무지 싫어합니다. 네. 김건희 싫어하는 것만큼 싫어합니다. 예. 그러니까 실력 없으면 폰만 잡는 거고. 돋보이고 싶어서 그만 뭐 멀쩡하게, 날림으로 하고 예. 사진 찍고 싶어서 하고 하여튼 겉멋 하여튼 간에 정말 XXX 하여튼 간에 XX. 예, 예. 그러니까 오세훈은 정말 서울에 이만큼도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미 실패한 게 15년 전에 실패가 다 드러났는데도 다시 윤석열 때문에 다시 들어온 거거든요.
뭐 솔직히 3기에 그때 보궐선거 때 왜 당선됐습니까? 윤석열이 될 것 같으니까 서울 시민들 똘똘 뭉쳐가지고 찍어준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사실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지지율이나 인지도 뭐 이런 거 보면 어쨌든 최상위권을 지금 달리고 아니 있지 뭐 않습니까? 인지율은 당연할 테고 그다음에 문제는 지지율은 아니 국힘안에 누구 딴 사람이 있어요? 네. 없잖아요. 나경원이 나오는 거 상상하겠어요? 나경원이 서울시장 하는 거 상상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구간이다 이러고 오세훈 하는 거죠. 그건 습관이에요. 오세훈은 뭐 저기 뭐야 서울의 해악입니다. 네. 네. 제가 농담을 섞어서 질문 드리면 자 그래서 맞짱 뜰 사람이 누구냐? 혹시 직접 선수로 뛰면서 이렇게 오세훈을 무너뜨리고 이렇게 하지는 않으실 거 아닙니까? 안 할 줄까? 왜 그게 전제까지 탁 적용해서 하는데 제가 예. 사실 그러니까 정확히는 4년 전이죠. 예. 4년 전에 박영선 후보 대신에 제가 나갔었어야 돼요. 예, 예. 왜냐하면 박영선 후보는 준비도 안 된 사람이었거니와 전혀 오세훈을 꺾을 만한 내공이 없던 사람이에요. 네. 그때 제가 됐으면 그때 민주당이 바보같이 열린민주당한테 저기 했으면 제가 만약 안 됐더라도 네. 오세훈의 최전선의 공격수로 떴을 거고 왜냐하면 저는 그때 이랬을 거예요. 제가 그때 만약 서울시장이 되고 그리고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있고 그랬으면은 그 다음에 정권까지 창출했을 겁니다. 그렇네요. 서울시장은 그렇게 중요합니다. 예, 예. 서울시가 하는 거에 따라서 차기의 정권 창출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네. 그 다음에 저는 뭐 꼭 정권 창출에 뿐만이 아니라 이번 서울시장이 굉장히 중요한 게 저는 누가 되는 거 이상으로 중요한 게 정말 좋은 시장이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서울로서도 이게 정말 마지막 남은 기회이기도 하고 정말 최고의 기회이기도 한 게 이게요. 이재명 대통령하고 같이 갈 서울 임기입니다. 네. 서울시장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진취적이잖아요. 서울시도 굉장히 진취적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K-POP 디먼 헌터스에서 보듯이 지금 엄청나게 서울이 떴거든요. 네. 이때 서울이 어떻게 나가느냐에 따라서 정말 달라집니다. 서울은. 그래서 정말 좋은 시장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아까 그레이트 시리즈 네. 아까 왜 그레이트 마인드, 그레이트 싱커, 그레이트 두어라고 그랬잖아요. 이번에 정말 그레이트 메이어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 그레이트 정말. 메이어, 그레이트 메이어.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솔직히 여태까지 시장이 그레이트 메이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 예. 저는 이제 박원순 시장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지만 균형이 좀 깨졌다. 그거는. 왜냐하면 특히 제가 박원순 시장을 저 그때도 비판했습니다. 비판하고 또 한쪽에서 이거 하자 뭐 하자 그랬는데 그냥 박원순 시장의 모델은 뭐냐 하면은 작은 마을이에요. 왜냐하면 유럽의 아주 근사한 소도시나 작은 네, 마을. 마을 만들기 가지고 서울이 어떻게 됩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왜냐하면 그레이트 시티 마인드를 좀 가지셔야 됩니다. 그렇게 안 돼.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마인드셋 자체가 네. 좀 그런 거를 갖춘 사람이 나와야 된다라는 생각은 해요. 원판 자체가 좀 다른 사람이어야 한다. 그런 사람이 제가 몇 가지 조건을 하는데 제가 얘기를 좀 저기를 하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저기 하면은 제가 이제 뭐 민감한 얘기도 좀 하시죠. 뭐 민주당 후보 지금 나온 사람 많은데. 뭐 민감한 얘기라고 그래서 하는 게 제가 이제 이건 또 철학 얘기를 하려고 네, 하는 예. 겁니다. 제가 20년 전부터 거의 20년 제가 서울시장이 되고 싶은 거는 한 4반세기 전부터예요. 네, 예. 이 뭐 서울시장. 근데 서울시장 되고 제가 솔직히는 서울시장 되고 싶어서 정치판에 들어온 것도 있습니다. 네, 예. 근데 민주당에서는 절대로 전문가를 안 띄워줍니다. 네. 그리고 쓸데없이 맨날 바깥에서 데리고 오거나 자기네들이 하겠다거나 네. 이러는데 제가 그때 이제 서울시장 되고 싶어 하는 거를 하니까 그때 이제 MIT에서 같이 일을 하던 그분들은 너무 잘하니까 와서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제가 그때 얘기해줬던 거에 아주 그때 반짝했는데 제가 그 얘기를 여기서 들려드릴게요. 네. 후보 되시겠다는 분들은 영어 다시 써서 think like a mayor, act like a mayor 예. 해야 된다. 그거 생각도 시장처럼 해야 하고. 되고 act도 행동도 시장처럼 해야 된다. 예, 예. 이렇게 하는 거를 습관처럼 해야 된다.
그거를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영어로 한 번만 더 얘기해 주시죠. Think, 예. 생각하라, 예. like a mayor. Think like, Like a a mayor. 예. 시장처럼 생각하라, 하고, 예. act like a mayor. 시장처럼 행동하라. Act like a mayor. 행동하라. 예. 시장처럼 좋은 행동하라. 말씀. 굉장히 그래서 제가 번쩍했어요, 그때. 저는 이제 그거를 쭉 가슴에 품고 여태까지 왔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제가 지금 이렇게, 그래서 이제 지금, 시장이 되시겠다는 분들은 네. 본인이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그 다음에 다른 사람,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은 정말 think like a mayor, act like a mayor 하는 사람 같이 보여. 그런 기대감이 있어. 예. 그런지를 잘 파악을 하시기 바라요. 거기에 모자란 점을 조금 채우셔야 될 거예요. 예, 예. 그리고 구체적으로 질문 한번 답볼게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결국 근데 제가 이제 민감하게 할까봐. 최종 선택은 이제 유권자들 또 그렇습니다. 후보는 민주당 당원들이 이제 결정 지을 텐데 지금 뭐 나오는 분들이 이제 이제 제가 이제 뭡니까 선수 중심으로 이야기하면 누굽니까 이제 나경원은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전현희 의원하고 그리고 이제 서인교 의원이 있고 또 지금 박주민 의원이 있고 또 정원호 구청장은 이제 구청장 출신으로 나온 다른 분들이 이렇게 쭉 돼 있거든요. 네. 한 분 한 분 이렇게 보시면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철학과 관련된 부분이 제대로 준비되어 있다 이런 느낌이 좀 드시는지 아니면 좀 부족하다는 판단이 좀 듭니까? 많이 부족하죠. 많이 부족하다. 많이 부족. 그래서 제가 이토록 서울을 읽으시라는 거예요. 예. 이토록 서울을 읽으시면 할 일, 그다음 비전 같은 게 많이 떠오르실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게 뭘 하라. 제가 만약 정책을 썼으면은 정책 가지고 이렇게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예.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시장 후보 되시겠다는 분들 물론 정책은 중요하지만 네. 정책이 좋다고 시장 되는 거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책에 너무 이것도 제가 지금 이제 시장으로 출마하시겠다고 선언하신 분만 몇 분만 가지고 얘기를 할게요. 네. 박홍근 위원님 예, 예. 인터뷰하고 이렇게 내신 거 보면은 이분은 박원순 시장님하고 일을 또 많이 하시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철학이라든가 이런 것도 갖추고 계신 분이에요. 네. 그리고 정책도 좋습니다. 그런데 의문표. 글쎄. 이런 의문표가 든단 말이죠. 제가 글쎄가 뭔지는 밑줄만 긋고 제가 말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령 김영배 의원님도 출사표를 던지셨죠. 이미 출마 선언하셨는데 저도 저기를 봤어요. 저기를 봤는데 시간을 아껴드리는 서울이 되겠다. 3시간을 서울에다가 시간 불평등을 해소하는 도시가 되겠다. 좋죠. 좋은 말이죠. 그건 당연하죠. 근데 그건 아주 서울의 일면만 본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글쎄, 김영배 시장님은 성북구 출신이시고 성북구 출신이거든요. 성북구 출신이신 게 특히 이제 그쪽에 강북이 조금 말하자면은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낙후돼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 때문에도 그런데 이거는 크게 보는 그림이 좀 아니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왜 이렇게 자꾸 노려보시면 자꾸 아닙니다. 저는 다른 의도가 전혀 없고 제가 이제 그다음에 박홍호 의원이나 김영배 의원도 아주 관록 있는 정치인인데 이분이 서울시장 출마했다 안 했다 이게 머리에 탁 인지가 안 돼 있어가지고요. 저는 다 이제 보면은 뜨니까 아무래도. 그다음에 박주민 의원의 기본 특별시, 서울, 기본 특별시, 기회 특별시. 굉장히 좋은 말인데. 이제 저는 이렇게만 표현할게요. 박주민 의원님의 저기를 보면 가슴이 별로 안 뜁니다. 왜냐하면 이게 분명히 뭘 하려는지는 알겠어요. 그리고 내용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별로 그렇게 가슴이 안 뜁니다. 이거 제가 직접 얘기도 드린 거, 박주민 의원님한테도 얘기를 드린 거예요. 박주민 의원님이 저기를 구하셔서. 그 다음에는 다른 분들은 아직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했으니까. 그래도 서인교 의원이나 전현희 의원도 지금 출마하겠다고 이렇게 지금 하시는 거 아닌가요? 하신다는 건 본인들의 자유니까. 제가 뭐라고는 그거는 그때 나오면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정원 의원, 정원 구청장이 최근에 떴잖아요.
근데 이제 정원호 구청장은 제가 이제 이거는 정말 아닌 게 약간 디스일 수 있는데, 예. 그러니까요, 서울시장은요, 굉장히 섬세한 마인드도 필요하고, 그레이트 마인드도 필요합니다. 예, 예. 두 개를 다 오가야 서울시장감이라, 진짜 좋은 서울시장감이라고 예, 볼 수 예. 있는데, 솔직히 저는 정원호 시장한테서는 그레이트 마인드가 안 보입니다. 근데 그게요, 왜냐면 제가 이거 얘기 드리는 건 힌트입니다. 예, 예. 왜냐면 이제 저거 준비하실 거 아니겠어요? 네. 그 뭐 여러 가지 정책 준비하실 거 아니겠어요? 저는 지난번에 대통령께서 정원호 구청장을 그 제설 잘했다고 띄워주는 거는 예. 잘하셨다고 생각해요. 예. 너무 잘하신 게 뭐냐.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일단 오세훈이 딱 찌그러지잖아요. 예. 그리고 관심도 뭐 좀 그리고 관심도 집중되고. 그리고 정원호가 이렇게 뜨니까 재미가 있어지잖아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아유 이재명 대통령은 역시 또 정치의 한 수를 가지고 예. 계시다 제가 예.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정원호 구청장은 만약 나오신다 그럴 것 같으면은 왜냐하면 제가 그레이트라고 할 때는 뭐 정말 DJ처럼 고대한 이런 거는 아니더라도 왜냐하면 하여튼 이 사람이 큰 꿈을 그리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5년 전에 네. 이재명 성남시장을 만났을 때 그 느낌과 그 느낌. 지금 정원호 구청장이 서울시장으로 지금 출사표를 던지겠다라고 하는 그 느낌 다르다 이거죠. 차이가 많이 납니까? 아니면 그래도 비슷하게 갈 수도 있겠다라는 혹시 아니요, 저는- 잠재력도 있어 아니 보인다. 저는 차이가 많이. 왜냐하면요, 저는요, 제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벌써 서울시장을 25년째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고, 예. 저는 제가 서울시장이 된다면 최고의 서울시장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네. 생각을 해요. 그런데 최고의 시장감이 시장이 꼭 되는 건 아닙니다. 그게 네. 현실입니다. 예, 예. 저도 또 굉장히 현실적으로 잘 아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시장으로 나오겠다는 사람들을 꾸준하게 보고 있어요. 이 사람이 그거에 저길까? 그래서 기대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네. 그 기대가 정 충족이 안 되면 제가 나간다고 그럴지도 모르죠. 예, 예.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것도 뭐 열려 있는 거 아닙니까? 열려 있습니다, 예, 당연히. 예. 그래서 그리고 제가 뭐 솔직히는 속으로 마음에 두고 있는 최고의 시장감은 있어요. 저 아, 말고도. 그렇습니까? 저 말고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예. 하다가 큰일 나니까. 예. 그래서 그런데 이제 정은호 구청장은 말하자면은 이제 왜냐하면 실례를 들면 그런 거예요. 재선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네. 뭐 누구나 다 해야 되는 거를 오세훈 시장이 안 했을 뿐이지. 네. 그거는 뭐 그렇게 칭찬받을 일도 아니에요. 그냥 한 거지. 그다음에 뭐 성수동 가지고 계속 띄우고 막 그러는데 네. 솔직히 성수동은 정은호의 작품이 아니에요. 서울시 작품이다 뭐 이런 아니요. 얘기입니까? 성수동은 기본적으로 그 땅이 가지고 있는 운명이에요. 제가 이걸 25년 전에 예측을 했습니다. 예. 25년 여기도 책에도 나오는데 예, 예. 보랏빛 성수동에 힙한 동네로 변신하다라는 예, 걸 예, 했는데 왜냐하면 서울에는 몇 개 중공업 지역이 몇 개가 없어요. 네. 중공업 지역이 보라색으로 칠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때 25년 전에 벌써 성수동은 이렇게 변할 것이다라고 제가 예측을 한 사람이에요. 예, 예. 이렇게 한 거에 거기에 잠깐만 얹었을 뿐이고요. 여기를 푸시를 해준 사람은 사실은 박원순 시장입니다. 박원순 시장이 푸시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상당한 새로운 게 나온 거고 그 다음에는 여기에 또 젠트리피케이션을 아주 나쁜 짓을 한 거는 또 뭐 나쁜 짓이라기보다는 저긴데 그 이명박 시장이 여기다가 서울의 숲을 만들었기 때문에 생긴 거예요. 네. 이 두 가지가 합한 게 그래서 성수동에는 이중의 얼굴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상당히 성수동은 특수 해법입니다. 성수동이기 때문에 생긴 거지 이게 정원호 때문에 생긴 건 아니라는 예, 얘기예요. 이거는 제가 굉장히 전문적으로 분석을 하는 겁니다. 예. 딴 동네에 그대로 도입할 수 있는 모델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런데 제가 정원호 시장이 그동안 이렇게 쭉 얘기해온 걸 보니까 성수동의 그 리모델링이나 이런 얘기는 많이 했는데 박원순 시장 거는 얘기했는데 사실 이명박 시장과 오세훈 시장이 해놓는 저 초고층이나 뭐 재개발 전략 정비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별로 말을 안 하시더라고. 네. 그건 뭐냐. 왜냐하면 정면 승부를 안 하신다는 뜻이죠.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게 굉장히 우려된다 이거죠. 네. 왜냐하면 서울시장은 배포가 있어야 돼요.
서울시장 큰 거를 그릴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기서 떴듯이 이게 제가 제목에 네. 저쪽에 쓴 거였는데 서울은 예. 서울이라는 생명체는 여러 동네가 합쳐진 그 이상의 그 무엇이 있다. 네. 이거거든요. 예. 전체는 부분의 합보다 훨씬 더 큽니다. 네. 그러니까 성수동을 하나를 잘한다고 그래서 이걸 하나를 잘한다고 해서 전체를 잘하라는 법은 절대로 없다는 겁니다. 이 전체 거를 포착하는 또 다른 그레이트 마인드가 필요한 거죠. 근데 그런 게 될 수 있는 건가 아직 확신이 안 서요. 그래서 제가 좀 이제 그래서 보고 있습니다. 예. 힌트 드린 겁니다. 그 굉장한 힌트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그 힌트를 받은 분이 네. 자 예를 들어서 그레이트 마인드는 지금도 마음 먹으면 본인이 그렇게 변할 수 있습니까? 그런 인물 자질 역량은 있어 보입니까? 안 되겠는데 그런 얘기 안 해줄 건데. 아 그래요. 그러면 아까 박주민 의원 이야기하실 때 자 여러 정책들이 다양하게 나와서 참 좋은데 근데 가슴이 뛰지 않는다 이런 것은 또 박주민 의원이 바꿀 수 있는 겁니까? 글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박주민한테 여러 가지 얘기도 해주는데,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할 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건데, 서울에 대해서 서울이라는 큰 도시를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은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저는 몇 가지 지금 이 시점에서 필요한 게 이제 이런 게 있다고 생각해요. 서울은 이른바 보존과 개발을 다 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종묘 앞에 개발을 하되 엄청나게 근사하게 잘 개발을 해야 돼요. 네. 초고층으로 하는 저런 바보 같은 짓이 아니라. 네, 네. 그래가지고 서울을 더 빛나게 해줘야 되는 일을 해야 되는 게, 근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엄청나게 장애물이 많아요. 네. 걸림돌이 많은데 그런 거를 헤쳐나가야 되는데, 솔직히 박원순 시장 그런 걸 잘 안 했어요. 박원순 시장은 그런 거를 할 열정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은 삼성역 같은 거 말이죠. 네. 지금 이제 지하 개발하고 그러는데 이런 게 얼마나 큰 기회인데, 그 다음에 영등포, 그 얼마나 큰 기회, 우리가 얼마나 좋은 제안들을 했는데 안 받아들이죠. 나 그런 게 막,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양쪽. 그리고 그 다음에 서울은 이명박처럼 부동산을 개발업자를 막 이용을 하거나 네. 아니면 오세훈처럼 부동산 업체에 속아 넘어가거나 이러는 사람은 아니래야 돼요. 그건 네. 뭐냐 하면 현장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정책만 아는 사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네. 뭐 앞에서 얼마 개발하겠다 뭐 하겠다 이런 사람이 안 돼요. 실제로 요거의 메커니즘을 알고 정말 속속들이 풀어줘야 되거든요. 그런 걸 할 수 있어야지 서울시장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무능하게 됩니다. 말씀 쭉 들어오면 선수로 뛰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겠죠? 예, 그렇게 해서 한번 아예 네. 도전장을 내고 이거 뭐 한번 좀 심사적인 논쟁을 한번 해보자. 이게 이런 제가 생각은 다 좀 바라는 바예요. 예. 거기다가 이제 제가 이제 얘기하는 게 이 서울 뒤에 맨 뒤에 항상 최고의 시장은 다음 시장이다. 네. 이러면서 제가 최고의 시장은 항상 다음 작품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장이라고 이렇게 했을 때 좋은 거는 뭐냐면 첫 번째는 믿어온 시장이에요. 내가 뭘 해도 하여튼 눈은 치워질 거라는 믿음. 그잖아요. 그 다음에 비는 홍수가 안 날 거라는 믿음. 네. 이런 안전을 걱정해 줄 거라는 믿음.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굉장히 이제 이게 뭐냐면 모두의 시장이 돼야 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네. 개발과 보존 두 개도 다. 그 다음에 솔직히 빨강과 파랑을 다 엮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소외된 자, 그 다음에 부자. 왜냐하면 지금 오세훈 시장의 문제는 완전히 똘똘한 한 채로 부자 되겠다는 네, 사람, 자기한테 표만 되는 사람만 하겠다거든요. 이거 두 사람을 다 안을 수 있는 사람. 세 번째는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 사람. 네. 이건 뭐냐면 가슴 뛰게 만드는 사람. 이거죠. 요 세 개가 있으면 최고의 시장이 됩니다. 오늘 이게 가장 시대 정신입니다. 가장 불편한 질문 드리면 그 정도를 갖고 있는데 왜 지금 대중들은 우리 김진애 위원장님이 시장으로 나오세요 라고 이렇게 막 이라와 같이 이렇게 지금 간절한 호소 이런 것들이 그런 거 안 합니다. 원래요. 대중 정치는 그렇게 해야 표를 받아야 되잖아요. 아니 그렇죠. 그러려고 그러면은 이제 만약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제가 손을 들고 나서서 그래야지 이제 이게 왜냐하면 저한테도 개별적으로는 엄청나게 뭐 출마 요청도 있고 예. 뭐 좀 하라고 뭐 저거 하는 것도 있고 그러는데 일단 손을 들어야 돼요. 원래 네. 정치라고 하는 거는 그 유시민 작가가 아주 그 표현을 잘 썼잖아요. 하고 싶은 사람이 손 들고 하는 게 정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손을 들지 말지는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예. 여러 가지가. 근데- 손을 들으면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이제 막판 다코스로 우리 이제 김진애 위원장님이 출사표를 던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마음대로, 그거는 마음대로 또 예. 상상에. 그러니까 여전히 저는 뭐 맡기겠습니다. 열려 있다. 가능성의 예술이 정치다. 마지막 최종 결정은 종합 예술로서 성화시키는 자가 그 도시의 메이어가 된다. 사실은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제가 얘기 못하는. 예.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질문 꼭 제가 드리고 얘기하는. 싶었는데, 야, 그 왕성한 지금 활동이 그 책의 내용을 보고도 저는 탐복을 했는데요. 어떻게 이런 많은 내용을 정리정돈을 하면서 글로 텍스트로 만들어내고 해마다 책을 한 권씩 내면서 토크 콘서트를 하면서 시민들을 만나고 이 영감들을 전파시키는 그 에너지의 원천은 어디에 있습니까? 김진 에너지니까. 와. 그래서 원래 김진 에너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김진 에너지니까. 김진 에너지. 아니, 왜냐하면요, 저는 예. 솔직히는 이거 뭐 약간 한풀이식으로 하자면, 남들은 저한테 굉장히 많은 일을 했고, 남들이 못하는 일을 성취를 했고, 많이 그러지만, 저는 제 성만큼 일을 못했어요. 성착의 일을 못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성착의 일을 못한 게, 책으로 나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책은 제가 혼자서 쓰면 되니까, 그리고 책을 쓰면 팔리니까, 또 제가 꽤 베스트셀러 작가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팔리니까 그렇게 하는데, 실제 현실 세상에서는 솔직히 뭐 여자라는 이유, 네. 제가 전문가라는 이유, 그러니까 뭐 정치 쪽에서도 전문가라면 별로 안 좋아하니까 뭐 여러 등등의 이유로 제가 원하는 만큼은 별로 성착의 일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나오는 거죠. 혹시 이런 비유를 하던 분이 있던데 김진애 의원이 여성이 아니었다면 네. 재벌 총수가 되었거나 네. 대통령이 되었거나 하여튼 대한민국의 넘버 원, 투는 됐을 거다. 뭐 이런 아니, 이야기. 이 얘기는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국힘 쪽에 갔으면 벌써 서울시장이 됐을 겁니다. 그럴 수 있겠죠. 그 얘기는 다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국힘 쪽에 갔었으면 벌써 김진애는 서울시장 했다. 저한테도 지금 뭐 막 뭐라 그러면서 너 왜 그때 민주당에 가? 근데 저는 그쪽에는 토할 것 같아서 못 가는데 어떡해. 그러니까 국힘은 그런 쪽이에요. 예. 전문가라든가 셀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하고 예. 그러니까 오세훈밖에 없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다음에 제가 또 하나 후회하기도 하고 제가 제 성미 때문이기도 한데 저는 대통령이 되기 싫어요. 예. 저는 정말 대통령은 안 되고 싶거든요. 네, 예. 그리고 뭐 그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좋은 것도 있고. 한 번 더 모시고 인터뷰하고 싶은데 시간 한번 내주시겠습니까? 네? 왔어요. 오늘 뭐 시간 또 나는 줄 모르고 여러분들 함께 했는데. 또 그리고 제가 이른바 인물과 네. 그다음에 그레이트 마인드들과 그다음에 그레이트 액션에 대해서 네. 평하는 걸 잘하거든요. 네.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읽었던 책 저한테 좀 주시고요. 네네. 제가 오늘 이토록 서울은 이제 김진애 우리 위원장님께서 내셨던 책이고 책을 보면서 참 대단하신 분이라는 제가 생각이 여러 번 마지막으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얘기할게요. 제가 힌트를 마지막으로 하나 드립니다. 예. 이건 진짜 중요한 힌트예요. 2부에서 제가 제목이 서울 사람, 서울너라고 얘기했어요. 예, 예. 서울너가 지금 서울 사람을 뜻하는 건데 예. 서울너라는 말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뉴욕에 뉴요커가 있고 예. 런던에 런던어가 있습니다. 예. 뉴요커라는 말, 런던어라는 말이 뜬 게 바로 거기가 제국주의자로 또 세계 패권을 가졌을 때 그때 런던어와 뉴요커가 떴습니다. 네. 지금 서울너가 뜰 시간입니다. 야. 아시겠습니까? 서울시장에 출마 준비하시는 분들 잘 들어주시고 잘 들으십시오. 그리고 잘 들으십시오. 김진애 위원장도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인터뷰 참 뜻깊고 의미 있게 함께 나누었습니다. 서울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좋은 도시 얼마나 많습니까? 그 도시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나눌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언제라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할지 이재명 정부에서 성공하는 서울의 모습, 대한민국 도시의 모습
어떻게 가야 하는지 오늘 함께 영감을 나누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드리고요. 이 책 저 읽었으니까 여러분들께도 강추, 정말로 여러분들께 많은 교양과 지식과 영감을 줄 수 있는 책이다. 단어 하나하나, 특히 문장 하나를 정리할 때 그 촌철살인으로 녹여내는 김진애 의원의 그 감각을 보고는 저는 와 대단하다라는 것을 계속 느꼈습니다. 오늘 대단하다는 말을 방송에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많이 한 거 처음인 것 같은데 꼭 권해드리면서 여러분들의 독서 권유하겠습니다. 자, 함께 인사드리면서 오늘 방송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